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지연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어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렇게 좀 당원 동지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가부간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타이밍과 지난 의원총회에서 했던 발언, 또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 재판 수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국회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 힘써서 같이 일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름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합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이 일치합니다. 곧 정청래가 움직일 것입니다. 정청래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경원 등의 이번 패트 판결은 사실상 국힘의 면죄부를 주는 대가로 조이대 사법부 수호라는 사법거래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승원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조이대 사법부가 국민의힘과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의심까지 국민들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뭐 나경원 씨라든가 최후 진술 보면 우리를 살려주면 민주당이 뭐 독주하는 거를 막겠다, 사법부를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 102석인가요? 거기가 무너지면 이제 민주당이 개헌까지 해서 사법부라든가 맘대로 할 것이다. 이런 좀 이런 위협을 줘갖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너희들 편을 들 테니 우리를 살려줘.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사실 뭐 나경원 씨라든가 다 최후 변론을 그렇게 한 거죠. 최후 진술. 자, 더 심각한 건 사실상 국회 시스템을 사법부가 망가뜨렸다는 것인데, 즉 사법부가 입법부를 공격한 꼴이다 이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틀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사 방해를 물리력으로 못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동시에 들어온 게 패스트트랙 제도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아니면 또 강행 처리 같은 걸 못하게 하는 대신에 많은 숫자가 동의하는 법은 빨리 통과되도록 오히려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쌍이에요. 근데 이 한 쌍의 두 가지를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는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것들 막는 거, 이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그것과 같이 들어온 쌍으로 들어온 것도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도 저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의원가에 들어오는 거 막 찢어버리고 빠르로 문 막고 서고 문 닫고 국회의원 못 나가게 하고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니 이번 판결은 단순한 면죄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이대 사법부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충성 맹세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나경원이 있겠지요. 한준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의 이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 의원은 정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이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도 빠르게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들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어차피 이 의원직은 지켜냈으니까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나 의원 본인이 어제 선고 후에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대장동 재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데요. 이 대장동 개발 수익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쟤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자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연인지 대장동 개발 사업지로부터 직선거리 1km가량 떨어진 곳에 나 의원 남편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데요. 물론 1988년도에 공유 지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모종의 이익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에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나기 보름 전에 어느 회사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공유 지분을 여러 명에게 쪼개 판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이야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개발 특수를 노려봄직한 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재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경원 의원은 언행을 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적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동안 나 의원의 행각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 의원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단죄하길 바라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즉 SOK의 사유와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 의원의 딸이 SOK가 주최한 페스티벌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는데 나 의원이 2023년 문체부에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이모경 문체위 간사를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SOK 사유화 문제는 이미 2019년에 민주당을 통해서 거세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수년간 SOK의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고 내부 추천만으로 나 의원의 딸을 스페셜 올림픽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선정해 추천하는 등 이 비상식적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이 문서 2020년 문체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인 사무감사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사유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각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유화 의혹을 포함해서 무려 13건 고발건에 대해서 검찰이 2020년 12월 불기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탓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겁도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에게도 한 번쯤은 자신의 허물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꼭 항소하셔서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